안녕하세요. 요약집 58페이지 표시죠. 오늘은 점유권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물권 총칙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점유권, 소유권 여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은 뭐 특별히 내가 다른 얘기 할 것도 없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도 반복이 되는데, 요 X 토지 소유자 갑인데, 어머니 제삿날, 요 토지 소유자 갑인데 어머니 제삿날 이 녀석이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병에게 팔아서 병에게 점유를 이렇게 넘겨주면, 이 병을 갑과의 관계에서는 갑이 소유자인데 이 녀석이 자기 큰아들이 각종 서류를 위조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땅을 나도 위조해서 남에게 팔아먹어야 되겠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 그래서 그냥 그거 생각하면 민법 문제가 20개가 풀리는 거예요. 아버지 땅인데 큰아들 요 녀석이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자기 것인 것처럼 해서 친구에게 팔아, 친구에게. 그래서 병에게 목적물을 넘겨주면, 여기서 갑과 병 사이의 관계에서는 갑이 소유하는 이 토지를 병이 점유하게 되었는데, 점유하게 되는 법률 관계가 갑과 병 사이에서는 법률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잖아. 즉, 갑이 소유하는 땅을 을이 점유하려거든 갑의 허락을 얻는다든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관계가 없으므로 병의 점유를 적법 점유라고 하지 않고 다 같이 무단 점유라고 한다기야. 무단 점유. 그러면 나중에 아버지가 그 사실을 술 깨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께서는 나중에 내놓으시오 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물건 내놓으시오. 네가 그동안에 사용했으므로 수익을 얻은 것도 내놓으시오. 그리고 손해배상도 해주시오. 이렇게 청구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 을은 여기다가 자기가 내수해서 자기 것인 줄 알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어, 지금.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냐면 현재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고. 아니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병이 이 점유를 할 때 등기를 하고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하는 경우 두 가지 있다고 가정해보자고. 어쨌든 등기를 했든 안 했든 아버지 땅을 아들이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병에게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서 기망해서 팔았을 때 소유권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잖아, 지금. 그래, 소유자는 누구 것이냐면 여전히 갑의 것. 근데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대, 이렇게.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여기다가 건물을 갑의 땅에 병이 건물을 지어서 점유할 때, 소유할 때 건물 소유자는 병이다. 그러면 이 토지 점유는, 자, 이 토지의 점유권은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거기다가 건물 지어서 병이 소유하고 있을 때 건물이 서 있는 땅을 건물 부지라고 하거든. 그러면 건물 부지의 점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있어야 할까요? 건물 소유자에게 있을까요? 건물? 그게 작년도 문제야, 이거. 1번 봐. 58페이지. 58페이지 양가로 1번에 그냥 이 상황을 이해해서 그 글로 읽어놓으면 돼. 한번 읽어본다. 토지 소유자와 시작.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그 점유권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물 부지의 점유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요. 이 상황을 머릿속에 연상하고 그거 글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냥 그건 공부가 된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과 나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책을 읽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잘 몰라. 우리는 점유권의 유무를 공부하지 않죠. 점유권의 유무. 그런데 물건을 훔친 도둑놈에게도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배우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공부라니까 그런 거. 물건을 훔쳐왔대. 그 사람에게 자전거를 훔쳐왔대. 그 사람에게 점유권이 있대. 그러면 그거 들어보면 알 것 같지만 시험과 상관없는 지식을 터득해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지 소유자는 누구라고 여기가? 건물 소유자는? 그러면 건물 부지,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부지라고 그러잖아요. 건물 부지의 점유는 누구에게? 병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이 병이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지금 점유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지 않아?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불법으로 적법하게 권한 없이 적법하게 점유하지 않는 사람에게 물건 내놓으셔 하겠지. 이해 갔나? 그 물건 내놓으셔 한다고. 그러면 이 병은 토지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시오 소제기하면 이렇게 반환해줘야 되겠어? 거부해야 되겠어요? 지금 갑이 상황이 전개는 됐지. 언제 그런 거예요? 시골에서는 어머니들이 일찍 돌아가셔. 고생하니까 밭에 가서 일하고 아버지 또 막걸리 먹고 속 엄청 썩이잖아. 노루 먹고 옛날에는 그랬다고 이렇게. 그리고 두들겨 패고. 그래서 아버지 땅을 어머니 제삿날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병에게 팔아서 병이 점유하고 있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야 여보 나 물건 내놓으셔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럼 물건 내놓으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거라고. 목적물 내놓으셔 소유물 내놓으셔라고 반환을 청구해. 그러면 이 병이 알았어 하고 바로 알았어 하고 반환해 주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이 목적물 반환 청구 말로 했는데 이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면 이렇게 소를 제기해. 소를 제기하면 이 판사는 결국은 이 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려. 소를 제기하면 여기서 패소. 너는 종국 판결에서 너는 무단 점유자 너는 소유자에게 물건 내놓으셔라고 반환해줘라라고 판결이 떨어진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보자. 이 병이 을의 땅을 사면서 을이 소유자라고 믿고 땅을 샀으므로 병이 토지를 점유하게 될 때는 아 내가 소유자구나는 의식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토지를 사서 지금 우리 소유권의 유무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병이 을로부터 토지를 사면서 점유를 개시할 때는 아 내가 소유자구나 하는 인식을 갖겠어 갖지 않겠어? 이런 점유를 자기가 소유자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해. 이에 비하여 이와 대립되는 개념이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전제하고서 하는 점유를 타주점유 라고 한다 이게 이 사람은. 그럼 만약에 병이 을로부터 매매를 하지 않고 토지를 임대차라는 수단을 통해 임대라는 수단을 통해서 점유했다고 봐. 임대. 그럼 토지를 빌려 쓰는 임차인은 점유하면서 아 내가 소유자구나는 의식이 있겠냐 없겠냐. 그런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그림이 지금 그려가고 있는데 프린트를 한번 펴보셔. 지금 여기가 좌측에 맨 위에 소유자가 갑이야 지금 소유자가. 그리고 요놈이 요 병이 여기 그림을 그려가고 있어 지금 그림이. 이때 병의 점유는 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점유를 했으므로 이 사람은 소유의 의사를 갖고 있지. 그래서 오른쪽에 무슨 점유라고 불러? 자주점유라고 한다 이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자주점유와 비교되는 개념이 소유의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에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거 몇 개 외워버려야 돼. 거기다가. 자, 외워본다. 직접 점유자. 직이 뭐냐면 여러분들 거기다 써놓으면 돼. 직접 점유자를 타주점유라고 불러. 직접 점유자. 예를 들어서 여기 봐라. 을이 병에게 임대해줘. 그냥 듣고 말아야 돼. 여러분 다 배웠던 거니까. 을이 병에게 임대를 해주었다면 임대인을 간접 점유자라고 부르고 임차인을 직접 점유자라고 불러. 더 다시 말하면 소유자로부터 물건을 빌려 쓴다면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 이 건물을 내가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은 타주 점유자이지만 임대인을 간접 점유자라고 부르고 임차인을 직접 점유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 머리 아프게 생각 말고 얼른 이 사실만 개념을 기억하는 거야. 아, 임차인을 직접 점유자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만 하고 말을 하니까 더 이상 왜냐하면 그 공부 모든 사람들이 의처증 갖고 자꾸 쩌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거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다시 임차인을 무슨 점유자? 그러면 소유자가 이 소유자가 땅을 을에게 지상권 설정을 해주었다고 봐. 지상권 설정. 그럼 지상권 설정을 해주었을 때 지상권 설정했을 때 지상권자는 직접 점유자 이것어 안 이것어? 그건 아니요. 아, 소유자로부터 빌렸으면 다 직접 점유자라니까. 그렇게 못 알아듣냐. 다시 한번 소유자로부터. 오늘 얌전하게 해야 되는데 나도 내 동영상을 보게 되면 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자로부터 빌려 쓴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자. 그리고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하자.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빌려 쓴 사람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려 쓴 사람이 빌려 쓰는 입장에서 아 소유권이 4개 있구나 하면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소유자로부터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을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이고 직접 점유자는 자주 점유겠어? 타지 점유겠어? 그렇게 외우면 돼. 직접 점유자. 그 다음에 남의 땅에다가 여기다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했어.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했다면 그 분묘 기지의 점유는 남의 토지에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거기다가 분묘를 설치했대. 그러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주점이요, 타주점이요. 그냥 거기다가 분이 뭐냐면 분묘야, 분묘 설치. 그럼 이 분묘 설치도 남의 땅에다가 설치해야 돼? 자기 땅에다가 설치해야 돼? 아니, 자기 땅에다가 설치하면 분묘, 요가 서 있는 땅을 분묘 기지라고 불러요. 요가 서 있는 주변의 땅을 뭐라고 그래? 분묘? 그럼 그 분묘 기지는 자기 땅에다 설치했으면 자기 거잖아. 근데 자주점이 타주점이 말할 필요 없지. 근데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했다면 그건 타주점유. 그래서 거기다가 분묘 기지 점유. 자, 여러분 요약집은 몇 페이지냐면 59페이지에 있어. 요약집 59페이지에 여기에 타주점이자 나오고 외국어로 타주점이자. 오른쪽에 타주점유자가 보여요. 한번 읽어본다. 직접 점유자. 타인 토지 위에 분묘 점유자. 그 다음에 주무관청에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주무관청에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했대. 알면서. 그러면 알면서에다가 알 동그라미 쳐. 4번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매수 점유. 거기다가 알. 그 다음에 5번 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했대. 알. 그리고 이제 공유 있지. 공유에서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면 자기 지분을 제외한 타인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이야 이게. 그래서 공유물 전부 점유. 그 다음에 명의수탁자가 누구냐면 종손이야. 종손.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해 놓으면 종중 땅을 종손에게 등기해 놓으면 종손은 종중에게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없지. 그래서 종손의 점유는 타주점유. 그래서 수탁자에다가 수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8번 매매 대상의 토지의 면적이 토지를 100평 샀는데 등기부상의 면적을 엄청 초과하는 거예요.
등기부상의 면적은 100평인데 사놓고 보니까 150평이라고. 그러면 등기부상의 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50평이잖아. 그런 건 타주점이다 이렇게 외우면 돼. 어디 이제 타주점 외워버린다. 아주 직접점이자 분묘기지 알고 여기까지 다시 직분 알고 공유자 수탁자 초과 부분 동그라미 쳐놓고 직분 알고 공수초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동그라미 쳐놓고. 그럼 여기서 이제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야, 너 너무 요약해서 모르겠다 하지 말고 정신 차리면 돼. 그래서 여기서 타주점이 해당하는 경우 외워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타주점유자가 자주점유로 변하냐 요거 물어봐. 임차인의 점유는 토지를 매수한 임차인은 언제 자주점유자로 변하냐면 외워본다. 매수, 횡령. 그게 어디 있느냐면 그 59페이지 맨 좌측에 나와. 맨 좌측 하단에. 맨 좌측 하단의 전환에서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나오지? 그게 외워봐요. 매수. 그 다음에 횡령. 횡령은 물건을 맡긴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버리는 게 횡령이라고 해요. 은행 직원이 은행 돈을 고객으로부터 혜택받은 돈을 지 것이라고 가서 사먹어버리는 거 이거 지 돈이라고 해서. 그럼 횡령이라고 그래. 그러므로 그냥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맡긴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물건처럼 처리하는 행위를 횡령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임차인이 자기가 토지를 사면 자주점유가 되고 임차물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하면 횡령 하면 자주점유가 되네. 그 다음에 자주점유에서 언제 타주점유로 변하냐 우측 오른쪽에 자주에서 타주로의 전환이 여러분들이 토지를 샀으면 자주점유요 타주점유요. 근데 그게 경매로 넘어갔대. 토지를 사서 점유하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갔대. 경락. 근데 토지를 매수했는데 또 계약을 해제당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계약 해제당하면 바로 등기 없이도 넘어가 버리잖아. 거기다가 동그라미죠. 경락, 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토지를 판 사람이 우리가 이거 맨날 그저 가불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목적물 넘겨주기 전에는 과실을 매도인이 수치 없디까 매수인이 수치 없디까 인도 전에는 이거 외워 다시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야 매수인이 들어봐 매매대금도 다 안 주었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는데 매도인이 먼저 넘겨주었대. 그럼 먼저 넘겨준 경우 대금을 다 완납하지 않고 넘겨받은 경우에도 과실을 누가 수취한다고요? 매수인. 넘겨주면 매수인이야 그냥. 다시 한다. 인도 전에는 누가 수취해 과실을? 인도 후에는. 그럼 여기 봐라. 매매대금도 안 주고 먼저 매매대금을 요때 줘야 된대. 근데 매도인이 먼저 넘겨주었대. 그럼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지도 않고 목적물을 넘겨받아서 자기가 사용했다면 그 과실은 반환해야 되겠어. 넘겨받은 후에는 매수인이 수취해야 되겠어. 그런데 수취하는데 이 사람이 부당하게 과실을 수취하잖아. 그래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야. 대금이자. 머릿속에 기억을 해. 다시 한다. 우리 매매 시험 나온다고 상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매수인이 돈을 안 주었는데 매도인이 넘겨주었대. 그러면 넘겨준 날로부터 매수인은 과실을 수취하지? 그리고 그때부터 받은 다음 날로부터 이자 지급해야 돼. 받은 날로부터 이자 지급해야 돼. 왜냐하면 받은 날로부터 쓰잖아 지금. 그러니까 다음 날 하면 틀리고. 다만 자 인도 전에는 누가 수취한다고요? 매도인. 근데 매매대금을 다 주었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다 주었는데도 매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가 과실을 수취해? 여기보다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는 매도인이 수취한 과실은 반환해줘야 돼. 매수인에게 넘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받고도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타주점유로 변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봐. 지금 점유하다가 갔잖아. 다시.
거기 마지막에 59페이지 3번에 대금 모두 수령 나오나? 그러니까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받고 나서도 목적물을 넘겨주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무슨 점유가 돼요? 타주 점유가 되고 그때부터 과실은 누가 수취해야 돼? 그러니까 같이 공부해봐. 이제 시험 나오면 같이 중복되니까. 다 정리했어. 따라서 이거 봐라. 타주 점유자가 자주 점유로 변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매수 행령 외워놓고, 원래 자주 점유자가 언제 타주 점유로 변하냐면 4개 외워요. 정납, 해제, 대금 모두 수령, 패소 확정. 자, 여기서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셔 소제기했더니 아들로부터 토지를 산 병이 버티고 있다가 여기서 패소 판결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 자, 아들로부터 토지를 사서 점유를 개시하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정신 차려서 소제기했더니 여기서 직접 반환해주지 않고 여기서 패소 판결 내리면 이 병은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자주점유였는데 언제부터 패소 판결로부터 타주점유로 변한다. 소제기 시부터 타주점유로 변한다. 그래서 패타 외우라고. 패타 이렇게. 자, 외운다. 패타. 패타가 뭐요? 소제기시다, 패소 확정시다. 그래, 이렇게 외워야 돼. 왜냐하면 이따 선의 점유는 여기 이따가 선의 점유가 있거든. 그럼 선의 점유는 본권이 있다고 확신한 점유야.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에게 소를 제기하면, 자, 여기서 선의 점유자는 언제 자주 점유로 악의 점유로 변하냐면, 선의는 자, 소 제기해서 패소 판결을 받아서, 그러면 선의 점유는 점유를 개시했고 소 제기했고 패소 판결이 떨어져. 그러면 선의 점유자는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변하냐? 여기야. 여기 한번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그냥 듣고 있어. 선의 점유자는 언제 악의로 변해? 패소 판결이 떨어지면 어쨌든 패소 판결은 나와야 돼. 그럼 패소 판결이 나오면 패소헌 때부터요, 소 제기 시부터요. 그러니까는 선의 점유자는 틀리지 않도록 해. 패소 확정 때부터 악의로 간주된다 그러면 틀려. 그래서 외워버려. 제악의, 패타. 두 개를 외워야 돼. 제악의, 패타 이렇게. 알아들었어? 다시 한다. 선의 점유자는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지금 소유자가 소 제기한 거예요. 그럼 선의 점유자는 나중에 패소하게 되면 점유 개시시부터 악의로 변한다. 패소한 때부터 악의로 변한다. 소 제기시부터 악의로 변한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외우겠어요, 여러분? 제악의로 외워, 패악의로 외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나 가르쳐 줘봐. 그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서 선의는 소 제기시부터 악의로 변해. 근데 자주점유자는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제기시부터요, 패소한 때부터야. 두 개가 달라지니까 그거 외우라니까. 다시 한번. 제악의, 패타. 이렇게 외워놨나? 지금 뭔지 알겠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요. 노력하고 하려고 하는 거요. 이렇게 표정을 그래서 강사들이 여러분들 눈 안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 숨기려니까. 연락에 가르쳐 줬는데 표정을 사슴눈 뜨고 있어. 까막. 그러면 또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근데 다른 강사들은 와서 환불 했든 말든 신경도 안 써. 나는 환불 해가면 속상하잖아. 그러니까는 정신 차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그런 자유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도 다른 데 학원 가면 인기 최고다. 즐겁지. 뭐 그냥 인간관계만 잘 맺고 오면 좋잖아. 알든 말든. 왜? 40만 명 봐서 작년에 40만 명 응시해서 36만 명이 떨어졌으면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 든다는 건 무리요.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즐겁게 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악의, 패타. 말기 알아들었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선의 점유가 뭐냐면, 들어야 돼. 선의 점유는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시오 했을 때, 지금 이 병은, 잘 들어야 돼. 병은 을이 소유자라고 믿고 토지를 샀으므로
진짜 소유자로부터 법률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니 진짜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셔 그러면 버텨야 돼. 내놔야 돼. 100% 패소 판결 받아. 근데 의뢰 등기를 믿었기 때문에 지가 소유자라고 믿었잖아. 그래서 요 사람이 진짜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시면 내놔야 되는데 가짜 소유자로부터 매수했기 때문에 지가 누가 물건 내놓으시오 그러면 못 내놓겠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잖아. 이 사람을. 즉 뭔 얘기냐면 다시 한다. 본권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신한 자. 이 사람은 선의 점유자라고 불러. 그럼 선의 점유자라도 물건을 내놓아야 돼. 내놓지 말아야 돼. 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점유자는 내놓아야 되는 거 다 무단 점유자를 가리키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 외우면 돼. 다시 한번 자주 점유자는 언제 타주로 변한다고 그래서 소재기시여 패소 확정시여.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반복해 의무도 없어. 나도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부연하지? 다시 한번 제약이 페타 두 개 외우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점유의 종류에는 이와 같이 자주점유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봐 오른쪽에 이제 지금부터 어디로 가냐면 58페이지에 양가로 5번으로 봐. 58페이지 양가로 5번. 58페이지 양가로 5번에 점유의 추정력 보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봤더니 점유의 태양의 추정이 뭐냐면 태양이 종류야, 종류. 그래서 거기에는 한번 읽어본다. 자주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 동그라미 2번으로 봐. 점유 계속, 다시 계속점유, 적법점유. 이렇게 점유의 태양에는 자주점유도 있고 평온점유도 있고 공공연한 점유. 그냥 읽어보면 돼. 요것만 내가 답 가르쳐주면 돼. 공공연한 점유를 그냥 공연점유라고 해. 그 다음에 평온한 상태에서 하는 점유를 평온점유, 폭력이 아닌 점유. 그 다음에 요것만 하면 그러니까 평온점유나 공연점유는 내가 여러분들 설명할 필요 없어. 그냥 알아도 되니까. 근데 선의점유만 아시면 되지. 선의점유는 본권이 있는 것이야 없는 것이야. 선의점유는 없는데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선의점유인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점유를 무과실 점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점유는 중단되는 걸 불계속이라고 하고 점유를 계속해온 경우를 계속점유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점유는 불법점유인지 적법점유인지 잘 몰라. 그러면 점유자는 적법점유를 한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이야.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 내온다. 자평공, 성계적은 추정된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듣고 말아. 추정된다는 얘기는 뭔 뜻이냐면 여기 봐. 이 사람이 지금 병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잘 애매하면 일반적으로 자주점유일 것이다. 이것이 추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주점유일 것이다. 이 병의 점유는 선의점유일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럼 우리는 추정된다. 그 말은 추정받는 사람은 증명을 필요 없고 이것을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반대 사실을 증명하라는 것이야. 그래서 이 점유자는 자평공 성계적, 이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 그래서 다 같이 육개장은 육개장이요, 육개점이요. 육개점은 추정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소리는 들었으니까 자기들이 아는 것 같지만 어째서 시험 보면 틀릴까?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요.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럼 육개점 중에서 거기에 무과실은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무과실 점유도 일반적으로 추정되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육개점이 안 들어가니까. 그럼 자주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 계속점유, 적법점유는 추정된다. 이 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자기 토지인 줄 알고 개간을 싹 한 거야. 개간을 깨끗하게. 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자기 땅인 줄 알고 산을 깨끗이 정돈 작업을 했는데 그 비용이 5억이 들어간 거예요. 5억. 그러면 소유자가 병에게 토지 내놓으시오 하면 이 병은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으니
유치권 주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근데 유치권 주장하려거든 불법 점유해야 돼, 적법 점유해야 돼? 적법 점유해야 돼, 유치권 주장하려거든. 그럼 이 병의 점유는 불법 점유인 것으로 인정해준다, 적법 점유인 것으로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그거 외우라는 거야, 이게. 따라서 유치권자는 스스로 적법 점유임을 증명해야 돼, 가만히 있어도 돼. 그렇지,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30점대에서 올라간 사람들은, 아, 나 30점 맞았는데 점수 올라가는 사람은, 그래? 6개점은 추정된다고 그랬으니까는 유치권자는 스스로 적법 점유임을 밝혀야 돼, 가만히 있어도 돼. 그거 알면 35점 올라가. 하나씩만 제대로 정신 차리면. 그리고 무과실 점유는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됐네, 이제. 됐어. 몇 개 점은? 어디 그러면 물어본다. 선의 점유로 추정이 돼, 안 돼? 선의 점유는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악의 점유로 간주가 돼? 그렇게 외워, 그럼 맞히니까. 선의도 제기시부터 이렇게. 그러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자주점유는 어디? 물어보자. 이 병이 을로부터 임대했어, 임차인이야. 근데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라고 했거든. 그럼 이 사람은 선의 점유요, 악의 점유요? 응? 선이야? 몰라? 자주요, 타주요? 타주점이지만 을로부터 임대했으니까 임대 기간 동안에는 물건 내놓으라 그러면 못 내놓겠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임차인은 을로부터 임대했으므로 적법하게 을로부터 임대했어, 지금. 그러므로 선의 점유야. 무슨 점유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내놓으라고 하면 버텨야 돼, 내놓기는 해야 돼. 지금 이 사람은 다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무단 점유라니까. 다시 한번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갑과의 관계에서 병의 점유는 불법 점유이고 무단 점유예요,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적법하게 갑으로부터 임대차라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선이고 자시고 이 얘기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이다, 다시 한번 6개점은 추정된다 했을 때 그 점유는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허락을 받았으면 볼 곳 없어, 그런 얘기 안 해. 자,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소유자로부터 직접 허락받은 거요, 전혀 관계없는 거요? 아, 소유자로부터 직접 허락받았으면 선의 점유로 추정이 돼, 그냥 선의 점유요? 그렇게 알아듣는 거 참 다행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소유자로부터 직접 빌려 쓴 자를 배우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썼는데 소유자가 내놓으라고 했을 때 생기는 분쟁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거 본다. 6개점은 추정된다. 자, 됐네? 그럼 한 장 넘겨. 60페이지. 자, 이제 60페이지에 거기에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나오나? 이걸 공부하려고 앞에 있는 건 부수적 지식, 구구단을 배웠던 거야. 앞에 이걸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 봐. 지금 이 사람은, 이 병은 무단 점유자이고, 갑은 물건을 소유자이므로 물건을 점유를 회복을 사람이야, 이 사람을. 그래서 이것을 점유자와 이 사람을 회복자다, 이런 말을 써. 점유자와 회복자다. 그 회복자는 누구냐 하면 물건을 소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회복자가 누구다? 소유자. 점유자는, 회복자와 점유자는 적법 점유자에서 무단 점유자에서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무단 점유자 또는 불법 점유자와 진정 소유자의 관계를 여러분들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라고 해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점유자 유 동그라미 쳐봐요. 유. 그리고 그 유자, 복자도 귀찮아. 그래서 다 같이 유복자의 관계. 이렇게 해버리면 돼. 유복자. 다시 한번 유자. 회복자에다 회자 해야 돼. 회하면 회목으로 가니까 그냥 복자만 해. 다시 한번 유복자의 관계. 그럼 여러분들 유복자의 관계는 생각해야 돼. 아, 갑이 소유하는 땅을 을이 자기 것이라고 속이고 병에게 팔았구나, 이렇게. 그래서 병이 점유하고 있구나. 그러면 소유자는, 자, 이제 외운다.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무슨 짓 할 수 있어? 이제 그거고 물청 행사하는 거예요. 물부손 행사해.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자, 수험생 여러분 여기 봐, 이제.
그럼 갑이 목적물 내놓으시오 소재기여면 여기 시점에서 패소 판결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선의 점유자는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변한다? 여기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변해, 선의 점유자는. 그 다음에 자주 점유자는 언제부터 타주 점유로 변해? 이때부터 타주 점유로 변하잖아, 지금. 자, 그러면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 물건 내놓으셔 그러면 100% 내놔야 돼. 그래서 갑은 병에게 토지 내놓으시오 소재기하면 내놓아야 된다고. 토지 내놓으시오. 그러면 토지 내놓으시오 할 때 네가 그동안에 여기서 점유를 개시해서 그동안의 사용이 요 기간 동안에 자 소유자가 목적물 내놓으시오 하면 100% 반환해 주면서 그 기간 동안 사용이익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용이익 내놓으시오 그러면 무단 점유자가 사용했은 게 사용이익 반환해야 돼? 잡숴야 돼? 먹어야 돼? 지금 남의 거 점유, 그 먹으라고 한다면 갑은 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므로 타인, 남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람만 사랑하냐? 그래서 물건 내놓으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내놓으면서 그동안의 사용이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공부한다. 그래서 이 병이 목적물 내놓으시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부당이득 내놓으시오. 그 다음에 또 무슨 짓까지 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 이 사람은 목적물 내놓으면서 선의 점유자라면 그동안의 수치한 과실은 반환할 필요 없다. 이게 판결이야, 지금. 선의 점유자라면. 그래서 밑에 1번 봐. 자, 목적물 반환이 가능한 경우, 첫째,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그냥 제목만 읽어봐. 1번의 양가로 1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딱 봤을 때,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여기 봐라. 소유자와 점유자 사이에 적법한 법률 관계가 있는 경우요, 전혀 없는 경우요. 전혀 없는 경우에 지금 유자복자다, 이 말이야. 만약에 소유자가 이 토지를 A에게 임대했다면, 이 A 임차인은 무단 점유자냐, 적법 점유자냐? 적법 점유자잖아, 지금. 맞아? 그러므로 지금 배우는 201조, 202조, 203조는 즉 유복자의 관계인 201조, 202조, 3조는 갑이 A에게 임대를 해주었다면 그 임대한 경우에도 201조 유자복자의 관계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적용되어야 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좀 제발 외워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 여기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관계는 만약에 이거 임대차라고 했다면 무조건 임대차가 뒤에 따로 나오겠냐, 여러분들. 저 뒤에 임대차라는 관계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배우는 유복자의 관계는 적법한 임대차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임대했다면 임차인이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다면 임차인이 목적물에 비용,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을 텐데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는 언제 내놓으라고 합니까? 언제? 즉시. 유익비는 언제 내놓으라고 그래?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그럼 여기는 자, 유복자의 관계는 애초에 유복자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법률관계가 종료한 때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어. 지금 언제 애초에 법률관계가 안 맺었는데 무슨 법률관계가 종료한 때가 있겠냐고. 이해하셨나? 그러므로 이 점유자는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다면 잘 들어봐.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을 때는 이 비용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다면 비용을 투입할 때 누구에게 받아? 갑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들어야 돼. 어차피 유복자의 관계에서는 소유자와 법률관계에 맺은 적이 없으니까 소유자가 막 바뀔 수도 있어, 없어? 이 토지를 경락받은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누구에게 비용 내놓으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 목적물.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비용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야. 자, 유자, 복자와의 관계에서 점유자가 비용을 투입했을 때 그 비용은 누구에게 받아낸다고 그래서 지금? 목적물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목적물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알 수 없어 갑으로부터 경락받은 사람도 내놓으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도 비용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야. 됐나? 임대차 간다. 그러면 갑이 A에게 임대차 있는데 이 건물이 여기서 경매로 넘어갔대. 경매. 그럼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비용 내놓으시 헐수. 그 임대차는 아무에게나 주장하는 거예요. 맺은 자에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점 맞는 거예요. 임대차 다 배워놓고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임차권은 임대인에게만 주장한다 목 터지게 해놓고는 탁 가르치면 그렇지. 아무에게나 하는갑다 하면 안 된다. 맞아.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주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소유자와 A와의 사이에는 적법한 관계가 존재하잖아 지금. 근데 여기는 갑과 병 사이에는 적법한 관계가 존재해. 전혀 관계가 없어. 그 비교 좀 하라니까. 그래서 임차인은 이 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는 계약의 원인에 의해서 해결하고 여기는 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니까 해결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무단 점유자가 목적물의 비용은 누구에게 내놓으라고 그래? 아무에게나 물건 내놓으라 하는 사람에게.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시오 그러면 불법 점유자인 무단 점유자는 보태야 돼, 내놔야 돼. 내놓으면서 소유자는 우리가 맨 첫날부터 아주 있지. 내가 여러분들과 나한테 못 가르친다고 하지 말고 해도 넘어오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 해도 넘어오는지. 여기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재산권 침해 시 4대 구제 수단 계약상 청구권. 근데 여기는 계약을 맺은 자 지금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 계약으로 해결한다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이 동생 저기 아들 친구와 아버지 사이에서는 계약을 맺었어 안 맺었어? 그러니까 이 계약에 의해서 해결 못하니까 물부손 요걸로 해결한다 그 말이야 지금. 3대 구제수단으로.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도 이거 봐 물부손 요거 내놓으라고 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밑에서 공부하거든. 그러니까 마치 새로운 세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나는 했던 거 맨 반복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반복해줄까 머리가 의도적으로 다음에도 반복해주겠지. 그래서 점점 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 그리고는 집에서 동영상 보다가 졸고 하다가 그것도 큰 병이요. 자, 여러분, 소유자는 지금 이거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다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강의하니까 텔레비 보는 것처럼 몰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다 써놨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칠판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있어 지금 뒤에 내용이. 근데 그걸 해놓으니까는 씩 넘어가고 그러니까 텔레비 보는 것 같아서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다시 해. 자, 여러분들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물건 내놓으시오 해. 근데 지금 이 갑이 만약 여기 보자. 갑이 A에게 임대해 주었는데 임대해 줬는데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물건 안 내놓잖아.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서 해결할 수도 있어. 여기는 무단 점유가 아니었잖아. 근데 여기는 갑과 병과 아들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계약을 맺은 적이 없지. 그래서 맺은 적이 없으니까 유자복자를 해결한다는 거야. 유자복자. 그 유자복자가 조문 3개. 아까 201조, 202조, 203조. 그럼 여기서 정리해. 갑이 물건 내놓으라고 할 때 목적물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1번 C에서 다시 반환이 가능한 경우. 그러면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에게 물건 내놓으라고 할 때 목적물 반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밑에는 가능해 불가능해. 두 경우를 써놨잖아 지금. 그런데도 그렇게 써놨어도 이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아, 이제 9월달 되면 정신이 팍팍 들어서 알거든. 지금 보자. 소유자가 물부선 행사할 때, 목적물 반환 청구할 때 이 사람이 목적물 반환이 가능하면 반환해줘야 돼. 반환하면서 부당이익도 반환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선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반환할 필요 없다. 수치한 과실은 먹어라 그 말이야. 선의 점유자인 경우.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악의 점유자라면 수치한 과실을 먹어야 돼. 다 반환해줘야 돼. 그럼 아까 선의 악의 했잖아 지금. 본권이 있다고 확신한 사람은 언제까지 선의로 간주가 돼? 소 제기 시 전까지 생긴 과실을 먹어도 되고, 소 제기한 후로부터는 과실을 악의 점유자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수치한 과실을 통째로 반환해야 돼. 이 정도 알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손해배상 해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거든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것은 반드시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과실로 갑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선이라도 과실이 있어서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한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는 없지만 선의 점유자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으로 봐. 양가로 1번 동그라미 3번. 선의 점유자라도 불법행위 책임은 져야 한다. 자, 외워요. 선불 있다. 그거 외워놨나? 그럼 1번은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그랬지? 그럼 거기다가 외워보면 선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연결시켜봐. 소유자는 친해자에게 물청, 부청, 손청할 때에 물건 내놓으셔 할 때에 부당이득 내놓으셔 할 때에 손해배상 내놓으셔 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래서 무단 점유자는 물건을 당연히 내놓아야 돼. 내놓으면서 그동안의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되는가. 부당이득. 선의 점유자는 반환할 필요 없다. 악의 점유자는 반환하라. 손해배상 선의 점유자는 부당이득은 반환할 필요 없잖아 지금. 그러나 불법행위 책임은 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렇게 외워. 다시 한번 선불 있다. 선부 없다. 됐나? 그 다음에 물건 내놓으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간에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다면 여러분들 비용은 누구나 다 받아낼 수 있다니까. 근데 다만 목적물에 투입한 비용은 누구에게 받아낸다고 그랬어? 목적물 반환 청구하는 사람에게. 그러나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청구하는 사람에게요, 매진자에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60조 맨 밑에 여기 맨 밑에 거기에 203조 밑에 적용 범위를 한번 봐. 좌측 하단의 박스에 점유자의 상환 청구 나오나? 거기 적용 범위에 맨 밑으로 내려왔지? 거기 한번 읽어보자. 제 몇 조는? 자, 읽어본다. 시작. 제 203조는 임대차 등 적법한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그거 이해하셨어? 그 말이 뭐냐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적법한 계약을 통해서 점유하게 되었고 여기는 계약이 있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에 203조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임대차라고 한다. 임차인은 다음은 임대차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골라라. 임차인이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제203조에서 이런 말을 써줘. 임대차는 601조부터 시작을 하고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가 626조에 있다고 이게. 그래서 임차인은 203조에 따라 경락인에게 지금 임대인이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경매로 넘어간다. 경락인이 됐대. 그럼 임차인은 경락인에게도 비용 내놓으셔 할 수 없다. 그러나 무단 점유자는 경락인에게 내놓으셔 할 수
차이가 있잖아요. 무단 점유자는 물건 내놓으는 사람에게 비용 받아내니까. 동의해? 그럼 이 비용은 목적물 내놓으면서 이 비용은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기 때문에 에어본다. 비누는 아직 비누 있다.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 2번을 봐.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에 비용상환 청구권은 선의하기 구별 없이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무단 점유자는 경락인이 물건 내놓으셔 그러면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어. 여기는 어차피 계약을 안 맺었으니까 이렇게. 그 비용은 선의하게 따져 안 따져? 거기 한번 읽어보자.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에 1번. 선의 점유자가 다만 이 사람이 비용상환 청구는 목적물 반환 청구할 때 목적물 반환해주면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 비용은 선이냐 악이냐 안 따지는데 비용에도 필요비도 있고 유익비도 있어. 그냥 수선비를 필요비라고 하고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을 유익비라고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봐라. 요 무단 점유자가 목적물을 사용해서 과실을 수취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비까지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건 무리형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을 수취했을 때는 모든 필요비요, 통상의 필요비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아까 이 얘기 말했는데 내가 자전거 타다가 훔쳐서 타이어 갈았어. 근데 주인 만나서 자전거 내놓으라고 그러면 타이어 간 비용은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받아야지. 악이라도 비용은 수입해서 받아야 한다네. 근데 자전거 막 타고 다녔어. 그럼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지가 타고 다니면서 과실을 수취했다. 열흘 동안 타고 다니면서 운동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 지금 그걸로 다 깜빡해버렸네. 자, 어쨌든 간에 자, 점유자는 선의하게 할 것 없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여러분들 머릿속에 할 때 언제 비용 상환 청구하느냐 하면 목적물 내놓으셔 할 때 한다 생각해봐 한번. 그리고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물부손이 있다는 대전제하고 해결해봐. 그럼 다 해결돼. 아, 물건 내놓으셔 하면 아, 물건 내놓아야 되는구나. 그때 물건 내놓으면서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다면 비용은 받아낼 수 있구나. 근데 그 비용은 누구에게 내놓으라고 하냐면 이 점유자가 소유자와의 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니까 누가 소유자인지도 몰라 시방 이 사람은. 근데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 내놓으라 하겠지? 그럼 내놓으라 할 때 내놓는구나. 이해가? 자, 여기 봐. 그런데 이 병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회복자가 병씨가 네 등기는 무효인게 말소해라 라고 청구해. 그래서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에 무단 점유자는 무슨 소리요? 내가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은 게 유치권자에 내가 이놈아 유치권자. 그래서 유치권의 항변을 내세워서 등기 말소 청구를 거부할 수 이게 여러분들 시험이거든. 그래서 양가로 2번에 5번 봐. 양가로 2번에 5번 한번 읽어본다. 회복자가 시작. 말소 등기만을 청구하는 경우 유치권의 항변으로 거부할 수 이해 갔나? 왜냐하면 여기 보자. 지금 이 점유자가 비용을 투입했을 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유치권 주장은 언제 하냐면 내가 본다. 변제기 도래.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유치권이 성립이 돼. 그럼 이 채권 변제기 도래는 즉 뭐냐면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의 변제기 도래는 비용 지출했을 때요. 유복자의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언제요? 변제기 도래는. 응? 법률관계 맺은 적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즉시도 그런 말 필요 없고 종료라는 말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 반환시 목적물 반환할 때 변제기가 도래하는 거라는 거 기억해야 돼. 다시 한다. 하나만 하고 쉬자고. 페이지 어디로 가냐면 유치권을 한번 가봐. 페이지 여러분들 책에 75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75페이지에 위에서 유치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양가로 1번에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존재해야 되고 양가로 2번 읽어본다. 시작. 채권에 다시 시작.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문제가 풀려. 유치권자는 언제 유치권이 성립이 되냐면
목적물에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받을 때가 돼야 변제기 도래야. 알아들어?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공사를 했다면 변제기가 도래야 유치권 성립이 된다니까. 그런데 지금 무단 점유자가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는데 언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고? 변제기 도래. 다시 한번 변제기 도래. 그럼 언제 변제기요? 언제 비용 내놓으라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연락이 연결이 되잖아. 목적물 반환 청구할 때 변제기가 도래. 알았나? 따라서 회복자가 등기 말소반을 청구할 때는 유치권 주장할 때가 아니여 시방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이해 갔냐고. 그러므로 소유자가 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는 내가 유치권자인 게 내가 유치권자라 주장하려거든 내가 언제 유치권이라는 카드를 꺼내야 돼, 이 사람은. 목적물 내놓으라고 할 때 유치권 카드 꺼낸다, 그 말이야. 근데 등기 말소만을 청구할 때는 유치권 카드 꺼낼 때가 안 됐으니까 유치권 주장 못하니까 거부할 수 없다. 자, 그게 시험이니까 한번 봐. 60페이지로 다시 간다. 60페이지에 1번에 양가로 2번에 비용상환 청구권에서 동그라미 5번으로 봐. 자, 회복자가 시작. 말소 등기 만을 거기다가 만자에다 동그라미 쳐. 말소 등기 만을 청구하는 경우 점유자는 밑줄 것이면 유치권 항변은 밑줄 것이고 변제기 도래시 이렇게 써봐. 유치권 항변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 뒤지게 해봐야 한 40점 맞는 사람들이 이런 걸 터득해버리면 있지 70점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터득해버리면 전후관계에서 이런 말들을 터득하면 70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번에 5번 지문 있잖아. 이게 우리 시험에 한 5번 나온 거예요. 5번. 이건 유치권과 관계되어 있구나. 그럼 이 사람은 이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다면 하여튼 비용만 나오면 유치권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쉬우자고요.